처음 코딩의 인공지능 24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AND 게이트, OR 게이트, NAND 게이트로 이제 프로그램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우선 AND 게이트 잠깐 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거하고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때 이렇게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짰던 거 한번 쭉 보시면은 두 개의 입력이 들어오죠. x1, x2 두 개의 입력이 들어오고 출력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입력 값이 0 또는 1이 들어오게 될 텐데 거기에다가 필요한 어떤 가중치 값 0.5라는 값을 곱해서 지금 이렇게 좀 글씨가 좀 안 좋게 보이긴 하는데 그냥 이해하고 좀 봐주세요. 0.5라는 값을 곱해서 x1 곱하기 0.5, x2 곱하기 0.5 거기에다가 b 값으로 마이너스 0.7 이를 이렇게 세 개를 다 합산을 해서 나온 값이 0보다 크면 1이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이 됩니다. 그게 지금 이 AND 게이트였죠. 마찬가지로 AND 게이트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NAND 게이트나 OR 게이트도 똑같이 이렇게 퍼셉트론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함수의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두 개의 입력값과 B값, 두 개의 입력값과 B값, 그리고 달라지는 거는 각각의 입력값에 곱해지는 가중치와 이게 이제 뭐 편향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요 값, W 값과 B 값, W 값과 B 값만 달라지게 되면 모양은 완전히 동일하면서 어떤 거는 AND로, 어떤 거는 NAND로, 어떤 거는 OR로 이렇게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퍼셉트론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것만 잘 사용을 하면은 인공지능을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겠구나라는 그런 낙관의 시대가 1957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 인공지능의 그 낙관의 시대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 논문이 하나가 발표되죠. 이 XOR라는 이 함수, 이 게이트를 등장을 하면서 기존의 퍼셉트론으로는 이 XOR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AND나 OR나 NAND 같은 거를 사용을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퍼셉트론을 입력만 충분히 많으면은 이 입력값들을 이렇게 조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XOR마저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한계는 아주 분명하게 보여지겠죠. 자, XOR을 왜 못 만들까? 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값들을 쭉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B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 보고 x1, x2에 곱해지는 w1, w2 값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도 XOR라는 이 게이트가 나타내주는 값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XOR는 AND는 둘 다 1일 때만 결과가 1이 되는 거고요. NAND는 AND와 결과값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AND 같은 경우는 0, 0, 0, 1 그래서 1, 0, 1, 0 이제 들어오는 값이 다 1, 1일 때만 1이 된다 그랬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거니까 0, 0, 0, 1이란 이 결과값을 갖게 되는데 NAND는 그 0, 0, 0, 1이 거꾸로 돼서 1, 1, 1, 0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고요. OR 같은 경우는 둘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1이 되면은 결과값이 1이 됩니다. 즉 0과 0일 때는 0인데 1과 0일 때는 1이 되는 거고 0과 1일 때도 1 그리고 1과 1일 때도 1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 이걸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퍼셉트론으로. 자, 그런데 XOR는 얘는 독특한 게 들어오는 두 개의 값이 서로 다를 때에만 결과가 1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0이 들어오고 여기에 1이 들어오면은 여기는 1이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다르니까. 여기에 1이 들어오고 여기에 0이 들어오면 1이 돼요. 자, 그런데 둘 다 0이 들어오거나 둘 다 1이 들어오면 결과는 0이 됩니다. 이걸 못 만들어요. 퍼셉트론으로는. 퍼셉트론이 이걸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퍼셉트론으로 XOR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학계에 밝혀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식게 됩니다. 한동안 식게 되죠. 자, 그러다가 XOR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냅니다. 자, 우선 왜 안 되는지 그거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AND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지죠. 두 개의 입력과 그리고 입력값에 따른 W 값들 0.5라는 가중치가 들어오고 편향 마이너스 0.7이라는 편향이 들어와서 Y 값을 찾아냅니다. 이 Y 값이 0보다 크면은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나온 값이 0보다 작으면은 0이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거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중학교 수학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0.5 곱하기 x1, 0.5 곱하기 x2, 얘는 마이너스 0.7이죠. 0.5 곱하기 x1, 0.5 곱하기 x2. 그래서 0.7을 뺀 게 0보다 크냐 작냐 혹은 0이냐 이거를 지금 판별을 하는 거예요. 우선 0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0보다 크면은 결과가 1이 될 거니까 이렇게 놔보죠. 0.5 곱하기 x1 더하기 0.5 곱하기 x2가 마이너스 0.7 넘겨주면 0.7보다 크다 이렇게 우선 해놓고요. x1만 남겨두고 다 넘겨볼까요? 0.5 x1은 크다 마이너스 0.5 x2로 놓죠. x2 0.5 x2를 여기다 놔두고 0.5 곱하기 x1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0.5 곱하기 x1 플러스 0.7이 되죠. 자, 그리고 양쪽에 0.5로 다 나눠주면 다시 말해서 2를 다 곱해주면 양쪽에 2를 곱해주면 x2는 마이너스 x1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x1 플러스 1.4보다 크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요 방정식의 x2가 마이너스 x1 플러스 1.4보다 클 때는 결과가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혹은 이게 0이거나 0보다 작으면은 최종적인 y 결과값은 0이 된다는 얘기죠. 요 그림 잘 보면은 x2 대신에 y 집어넣어주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4 뭐 중학교 때 우리가 그림 그려봤던 바로 그거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4 이렇게 그려지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4 자, 이 그래프보다 자, x2가 크다는 얘기는 요 위쪽에 있다는 거죠. 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이거 1,1 되는 얘만 참 1이 되는 거고 나머지 3개는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직선을 하나를 그어서 둘로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퍼셉트론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퍼셉트론은 이렇게 직선을 하나를 그어서 이거를 양쪽으로 가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자, 이렇게 갈랐기 때문에 1,1은 하나가 되는 거고 나머지 3개는 별도로 분류가 돼요. 요 3개는 결과값이 0이 되는 거고 얘일 때만 결과값이 1이 되는 거죠. 1과 1일 때만 1이 되는 거고 0과 0, 0과 1, 1과 0일 때는 결과값이 0이 됩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묶여 있는 거죠. AND만 그런 게 아니라 OR은 어떨까요? OR는 둘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1이 되면은 1이 된다 그랬죠. 결과가. 그러면 OR는 얘랑 얘랑 얘 0,1, 1,0, 1,1이 하나로 이렇게 묶이고 0,0만 별도로 분류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직선을 그려주면 이렇게 둘로 나눠질 거예요. 낸드 게이트는 어떤가요? 낸드 게이트도 사실은 똑같죠. 1,1일 때 하고 나머지 3개일 때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때만 0이고 나머지는 1이 되는 이게 이제 낸드죠. 다시 말해서 AND나 OR나 낸드나 셋 다 직선을 하나를 그어서 직선을 그은 것으로 양쪽을 정확하게 분류를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XOR는 어떻게 되죠? 둘이 서로 다를 때만 0,1, 1,0일 때만 이게 참이 되고 나머지 1,1일 때 0,0일 때가 거짓이 돼야 되는데 저렇게 나누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XOR입니다. XOR는 얘 둘만 따로 분류가 돼야 되는 거고
얘 둘일 때는 참이 되는 거고 여기 0, 0, 1, 1일 때는 거짓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안 되고 직선을 한번 그어보죠. 이게 원래 AND 할 때 그었던 직선이죠. 이거를 막 바꿔가지고 아무리 여러 번 그어봐도 직선 하나로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XOR에 나타났던 문제점이었어요. XOR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퍼셉트론으로는 XOR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입력값들이 쭉 들어오고 여기다 어떤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더해서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XOR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XOR는 어떻게 해야 되냐? 0과 1일 때 1, 1과 0일 때 0이 되는 이 XOR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른쪽처럼 새롭게 패러다임이 조금 변화가 돼요.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